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적중한 상황입니다. 대승이지 않느냐 이런 소리 집어치워야 합니다. 서울이 날아갔으면 심각한 겁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보시죠. 용인시장 낙선한 현근택의 최근 메시지입니다. 이러니 민주당 지지층이 제대로 투표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안 찍을 부자들 표는 왜 챙기려는 겁니까?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막으라는 의미로 서울시민 다수는 오세훈을 찍은 것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폭등한 집값이 다시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선거도 없으니 여러 카드를 써서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부동산 기대 수익률을 꺾는 데는 보유세만한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이 이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한 후보가 선거운동을 눈에 띄게 잘해 이겼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초반부터 소구적 자세를 보이다 승기를 놓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정우 후보 측은 선거 막판에서야 한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습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를 키워준 셈이어서 향후 여권의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 부분 말고도 문제는 민주당이 좋은 여건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전체 판세에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박빙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의 핵심 지지층이 민주당에 질리도록 만들어 이분들이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도 저는 꽤 있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관련해 중요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해 있었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거기를 투표를 해서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이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